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 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사이언스 컴플렉스 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기초과학연구원, 그러니까 IBS를 엑스포 단지 내에다가 조성한 뒤에 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전시한테 500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지금 좀 미적미적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컨소시엄, 이 신세계 컨소시엄이 4천억을 들여서 한 43층 규모로 과학 체험이라든지 문화, 수익 사업을 갖춘 콤플렉스를 건립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 43층 가운데 15개 층이 지금 공익시설이 들어가는데요. 500억 원이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5개 층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하다 보니까는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부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부는 애초에는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체육시설, 그러니까 대덕복지센터인데요. 이 체육시설을 과학기술인 공제회에다가 넘기고 대신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는 걸 이끌어냈는데 공제회가 이 원금 회수라든지 또는 적정 수익 보장을 요구하면서 우선 투자 문제에 난항을 보였고요. 공제회가 이런 투자 방안에 난관을 보이다 보니까 미래부가 다시 이 특구재단을 통해서 투자 방안을 바꿨는데요. 이제 이게 어제 이상민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특구재단이 공제회 소유인 골프장의 그 복지센터 자산을 담보로 해서 300억 원을 이제 확보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300억 원을 세우고 그 대신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있는 9개 층을 9개 층을 이제 가져가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200억은 어떻게 하느냐? 200억 원은 대전시가 민자사업 투자자인 신세계로부터 받기로 된 상생발전기금 180억 원을 투자하면 어떠냐 이런 안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제회의 승인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특구재단으로부터 이 대덕복지센터 소유권을 만약에 가져간 공제회가 이 미래부 계획을 좀 승인할지 이 부분도 지금 좀 불투명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가 미래부에서 지원한다든가 500억과는 별도로 해서 원도심에 쓰기로 한 180억 원, 그러니까 신세계로부터 받은 180억 원을 과연 원도심에 안 쓰고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투입하는 것이 이게 또 맞느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령기 180억 원을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에서 투입한다 하더라도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미래부가 개방형 도서관을 원리 콤플렉스 바깥에다 설치한다고 하는 걸 이제 안에다 넣으라는 얘기고 미래부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바깥에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해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이 500억 부분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3층 규모가 28층이 됐다가 또는 만약에 특구재단이 300억만 제공한다면은 38층이 됐다가 이렇게 지금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빨리 결정이 돼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빨리 돼야지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은 우선 IBS 건립 사업도 지금 불투명해지고 또 사업의 동력을 잃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우선 선택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래부가 주기로 하는 500억 가운데 200억을 포기하고 사업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180억 원을 다시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투자해서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냐 또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무효로 선언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좀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상민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미래부를 좀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정부가 주기로 한 그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지키면은 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부가 너무 가볍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돈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요. 사실 이것이 뭐 내년까지 넘어가서 한다면은 또 다시 국비를 또 어떻게 보면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사업이 올 6월 정도까지 마무리돼야지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대전시로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참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대전시가 오히려 막 끌려다니고 아쉬운 입장이 아니냐.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충남 예산에서는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 노선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지금 제2 서해고속도로가 지금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군 대흥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군 대흥면이 2009년도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국내 6번째로 이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 고속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1300년 된 마을을 두 동강 낼 수는 없다 하면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주민들은 현재 계획대로 가면 슬로우시티뿐 아니라 문화유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적지가 있고요. 예. 또 이 슬로시티 인근에 예당호 구간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 경관도 해치게 되고 또 이 백제 부흥군의 최후 항전지라 할 수 있는 임존성을 또 가로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조선 초기 관아 건축물인 이 대흥동원 아하. 또 광시에 있는 그 황새마을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이 국가지정문화재 17건을 비롯해서 모두 한 80여 건의 문화재가 있어서 이곳을 좀 비켜가달라는 것이 예산군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주민들께서 대안으로 내놓은 안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봉수산 뒤편으로 노선을 좀 우회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슬로시티 마을도 살리고 또 예당저수지 경관도 살리고 또 이 봉수산에 있는 자연휴양림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측에서 대략 비용이 한 7,800억 정도가 추가로 든다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오는 5월 달에 이 사업 시행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인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밭대로 이용하시는 분들 잘 챙겨둬야 할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경찰청이 5월부터 한밭대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키로 했는데요. 현재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조정하는 배경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사고 분석과 또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느냐. 대전에 도심 간선도로가 16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간선도로 16개 구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했는데요. 한밭대로가 이 다른 간선도로에 비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1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대전 지역 전체 교통사고가 16,988건인데요. 이 가운데 6.2% 1,059건이 발생해서 사망자는 대전 전체 313명 가운데 6.7% 21명이 한밭대로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부터 단속이 되느냐? 네, 우선 4월 달은 계도 기간인 것 같고요. 5월 달에 속도가 조정이 되지만은 단속은 금방 안 들어갑니다. 유예 기간 한 달을 두고 6월 1일부터 제한 속도 차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꽃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지금 벚꽃이 지난 공식적으로요 29일 날 개화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성구에 있는 기상청 안에 그 표준 관측목이 있는데요. 이 표준 관측 표준목이구만요. 관측 표준목에 새송이 이상이 꽃이 핀 날을 개화일로 잡는데 지난 29일 날 폈다고 합니다. 평년보다는 일주일 정도 빨리 폈고요. 다만 지난해보다는 하루가 늦었다고 합니다. 요즘 3월 하순 평균 기온이 지금 9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평년의 7.9도보다 1.1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 벚꽃이 완전 만개하는 시기는 다음 달 4월 3일부터 7일 사이가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신문들 나온 거 좀 정리해드리면요. 모건대 앞 거리가 제2의 홍대 거리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목밤길을 아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모건대 목요일 밤 그 앞에서 매주 목요일 밤 앞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가 봅니다.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이희평 현 회장 대 한경기 씨가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도 대전과 비슷하게 현 회장과 한 명의 도전자 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네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한라공조 사내이사에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윤치영 이 화술 박사가 이 소리치는 헬멧을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건양대의 파격이 눈에 띕니다. 교수님들 강의 안에는 대부분이 거의 성역이었는데 이 성역을 완전 깨버렸습니다. 교수가 동료 교수의 강의 콘텐츠를 참관하고 또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들은 죽을 마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이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그 건양대 김희수 총장 대단합니다. 이달의 친절기사 이문호, 전병일, 이대진 운전기사가 선정이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상 플러스 마치겠습니다.